이번 전시 같은 경우는 옛날 작품도 해서 신작까지 한 10년 정도의 작업들을 선보이고 있는데 전시장을 봤더니 작품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총 몇 개 작품 정도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신작은 또 몇 개 작품 정도 있는지, 또 신작 중에서 좀 소개하고 싶은 작업이 있으면 그것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굉장히 좀 작은 작업들을 좀 꽁꽁 숨겨놓는 방식으로 설치를 해서 찾기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품이 총 이제 어떤 작품은 하나의 캡션인데 뭐 4개로 나누어져서 설치했거나 해서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총 이제 18작품이 있어요. 곳곳에 숨어 있고 이번 신작은 그 중에서 6작품이 있습니다. 이제 앞서 인터뷰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이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시간에 따른 감정의 변화들 이제 12년 뭐 이전 작품부터 최신 작업까지 있어요. 그 작업들이 이제 여러 개가 이제 전시 설치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 작업은 저도 이제 제목을 다 못 외웠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그래서 서늘한 어둠 아래 먼지가 별이 되고 오래된 바나나 껍질처럼 너덜거리는 춤추는 지옥이라는 그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있는 가장 큰 작업이에요. 그 작업 같은 경우는 이번 전시에 제가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가장 잘 나와 있는데, 왜냐하면은 2020년에 했던 작품 2점 거기에다가 2025년 이제 최근에 한 신작 그게 이제 춤추는 지옥이에요. 그 평면 작업 3개를 한 화면에 요번에 이제 구성을 했고, 그 각각의 시기에 겪고 이제 경험했던 표현하고자 했던 그런 감정들이 이제 3개가 이제 한 화면에 구성돼서 서로의 감정들이 좀 맞물리고 부딪히고 그리고 이제 좀 합쳐지고 하는 그런 실험을 해봤던 그런 평면 작업을 저는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천장에 붙어 있는 세대가리 라는 작업이 있는데 조금 약간 센 단어이기도 했고, 이미지 자체가 보면 뭐 세대가리라고 해서 뭐 머리가 잘려가지고 달려 있거나 앞니 뭐 피가 막 토하는 것 같이 피 튀기는 그런 작업이거나 이런 과격한 뭐 면모가 초기 작업들에 있었었거든요. 근데 최근 작업 보니까 너무 서정적인 거예요. 이렇게 또 부드러워지고 서정적이게 됐는데 이렇게 변화된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네,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도 모르겠는데 좀 분노가 많았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 지금 생각하면 내가 왜 그랬을까 뭐 이런, 그렇게까지 분노에 찰 일이었나 싶었던 것도 있었고, 좀 옛날에 저의 감정과 그 감정을 담아낸 작업들을 보면 좀 더 지금보다 기복이 좀 심하고 표현이 좀 강렬하고 그랬던 분노가 좀 느껴지는 그런 표현 방식이 좀 많았던 것 같고, 지금은 그에 비해서 서정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더 그러니까 뭔가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복잡 미묘하고 오묘하고 이게 좀 명확하지 않은 지점이 좀 더 강해져 있다 보니까 작품이 좀 서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전 전시에서 보면 그 무슨 야광별이었죠. 전시가 돌 야광별이었죠. 네, 돌 네, 야광별 같은 경우도 약간 뭐 별똥별 느낌이 나서 너무 서정적이다 뭐 이런 느낌도 들었고, 최근 작업들이 제목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좀 서정적으로 돼서 너무 흥미롭고 계속 좀 찾아보게 되는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찾아보고 싶은데 이 전시장 곳곳에 숨어 있어요. 숨어 있어가지고 너무 찾기가 힘든데 이렇게 예상치 못한 곳에 숨겨놔가지고 그렇게 한 이유가 좀 궁금하기도 하는데요. 숨겨놨을 때 저도 이제 찾기 힘들어가지고 지나쳤던 작품이 너무 많거든요. 지나쳤을 때 또 그런 것들이 걱정되는 건 아닌지 그런 거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설치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는 제가 이제 작업에서 다루고 있는 감정들이 좀 그런 형태를 띠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 곳곳에 이제 숨어 있고 그걸 내가 발견할 수 있다면 이제 발견할 수 있는데 놓치고 지나가면 또 놓칠 수도 있는 그런 감정들을 제가 다루고 있더라고요, 작업 속에서. 그래서 그런 거를 이번 전시에서 좀 보여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작품들을 곳곳에 숨겨놨었고 숨겨놓고 나서 보니까 그때는 처음에는 사실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면 못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원래 내가 다루고자 하는 감정이 그러니까 그것조차 이제 작업이다라고 좀 호기롭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이제 지인분들이나 관람객분들이 많이 못 찾고 가는 거를 경험을 하다 보니 좀 불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인스타에다가 이제 작품들 위치를 조금 이제 남겨두는 형식으로 네 그렇게 이제 좀 하고 있어요. 언어가 너무 한정적이니까 네, 아무래도 네. 막 슬프지만 또 기쁘기도 하고 막 이런 네.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을 텐데 맞아요. 그런 걸 언어로 말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예. 그 연필이라는 도구를 좀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연필 같은 경우는 좀 흥미로운 소재죠. 아무래도 이게 그렸다가 또 지울 수도 있고 지웠다가 다시 또 거기다 덧입힐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감정을 이렇게 그리고 또 지우고 또 그리고 지우고 그런 것과 좀 닿은 듯한 느낌이 있는데 이 연필을 오랫동안 사용하셨던 이유도 좀 궁금해요. 다른 재료보다도 계속 연필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어떤 걸까요? 처음에는 그냥 저 어찌됐든 제 안의 감정을 면밀하게 표현을 해놔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저에게 가장 익숙하고 내가 자신 있는 재료를 생각하다가 종이의 연필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학부 때 이제 사실 디자인을 전공했고 나무로 어떤 가구를 만들거나 이런 쪽으로 공부를 했었고 대학원을 서양학과로 가면서 이제 작가의 길로 가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 저한테는 물감보다는 연필이 좀 편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종이의 연필을 사용하다 보니까 연필이 가진 그 어떤 그 제 안에 감정 어떤 표현을 했을 때 손목의 힘이라던가 뭐 어떤 각도의 미묘한 움직임을 좀 굉장히 진실되게 좀 표현해낼 수 있는 면밀하게 섬세하게 표현해낼 수 있는 재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점점 이제 작업을 하면 할수록 좀 들어서 계속해서 연필을 사용해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너무 거짓말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연필 말고 다른 재료도 사용하시잖아요. 뭐 네, 맞아요. 콘테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마치 연필만 사용하시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아니요. 거 그래서 아니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연필을 주되게 사용하지만 좀 흑연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콘테라던가 뭐 되게 두꺼운 흑연 이제 스틱 같은 거 있어요. 그런 걸로도 작업을 많이 해요. 그래서 주로 제가 사용하는 건 그런 건식 재료거든요. 그러니까 물감에 이제 붓 같은 거는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제가 표현을 했을 때 어떤 감정을 표현했을 때 그게 100% 이제 전달이 좀 힘들다고 생각하고 건식 재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업을 했을 때 좀 더 진실되게 좀 섬세하게 표현을 해놓고 내 감정이 좀 더 잘 드러날 수 있는 재료가 아닌가 해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좀 건식 재료 위주로 네,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연필. 연필이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맞아요. 연필 중에서 좀 가는 연필 사용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뭐 0.5mm 정도, 0.05mm 네, 정도 샤프를 좀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작가님 작업을 보면 이제 큰 작업들 특히 큰 작업들 보면 뭐 왜 이게 조각 나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뭐 싱싱 작업이라던가 아까 좀 전에 소개시켜줬던 너무 길어서 작품 제목을 뭐 말하기 힘든데 뭐 아무튼 춤추는 지옥, 네, 뭐 마지막에 춤추는 지옥. 너덜너덜 거리는 춤추는 지옥 이런 거라든가 박지아 드라큘라 제가 제일 마지막에 봤다는 박지아 드라큘라 같은 경우 작업 큰 좀 대형 작업 같은 경우는 보면 뭔가 한 종이에 그린 것 같지 않고 A4 용지 아닌가? 아니면 A4 용지 정도의 크기를 묻혀서 한 거 아닌가? 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렇게 처음부터 큰 종이에 그리면 훨씬 더 편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작은 작업들을 그리고 그려서 이렇게 같이 붙여서 큰 작업을 하게 됐는지 그런 계기들도 궁금해요. 그게 뭐 작가들마다 뭐 여러 작업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 생활과 작업이 굉장히 같이 좀 많이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 작업을 처음 했을 때가 한 2017년부터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어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제 종이 A4 사이즈 종이를 한 장 한 장 붙여나가면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제 생활이 그때 그 무렵부터 바뀌어서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2016년 10월 경에 이제 첫 아이를 출산하면서 작업실을 이제 크게 쓸 수 없었고 어디 멀리 갈 수도 없고 아이를 제가 케어를 해야 되니까 아이가 있고 이제 제
되게 작은 방에서 언제나 이제 문을 조금 열어서 아이의 동세를 살피면서 작업을 하거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작업의 사이즈가 좀 줄었죠. 그래서 사이즈가 줄은 상태에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또 많고 감정이 많으니 이게 좀 중첩되면서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퍼뜨려가면서 이미지를 했다면 그 무렵부터는 이게 중첩되면서 수직적으로 쌓아 올리는 형태로 작업이 바뀌었고, 네, 그래서 그때 제 생활이 변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작업으로 좀 흘러가고 있어요. 이 반면에 그 2층하고 3층 사이에 이제 있는 작업, 좀 아쉽겠지만 신작이기도 하지만 연구 보존하기 힘든 그런 거리의 무법자라는 작업이 있어요. 여러분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 같은 경우는 약간 선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거 같은 경우도 책 작업이라서 이렇게 순서대로 선형적으로 나갔던 부분이 있고, 다른 작업으로 보면 이제 슬라이드 프로젝트를 통해서 자기가 작업했던 것들을 이렇게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계속 착착착 넘어가면서 끝에 가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형태로 이런 식의 구조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제가 봤을 때 약간 수미상관 같은 느낌이 있다. 결과적으로는 미래의 일이지만 과거의 일이기도 하고, 과거의 일이지만 미래의 일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제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거리의 무법자, 그런 것들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또 그 선형적인 시간에 관해서 작가님 생각들은 또 어떤 건지 또 이것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 거리의 무법자라는 거는 거기 올라가는 계단 보시면 그 창문 밑에 벽화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벽 드로잉으로 돼 있어요. 벽에 제가 드로잉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전시가 끝나면 그거를 지워야 되기 때문에 연구 보존이 안 된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작업은 거리의 무법자라는 작업이고, 사실 이번 전시를 어떻게 해야지 생각을 했을 때부터 이제 10년도 더 된 감정부터 최신의 감정까지 다 다뤄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그 벽을 사실 이 작업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장소를 먼저 보고 제가 그 작업을 끼워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장소에 뭔가를 그리고 싶은데 어떤 걸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2015년에 했던 사실 그 작업이에요. 거리의 무법자라는 롤 드로잉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긴 롤 드로잉이었고, 하지만 그 텍스트는 똑같았어요. 제가 밑에 텍스트를 생각해서 썼었는데 그 텍스트는 그대로 가되 그게 좀 줄여지고 그리고 이미지들을 좀 바꿔서 했던 거고, 그 당시에도 지금처럼 약간 예전에 내가 느꼈던 감정이 뭐였을까라는 의문과 고민을 좀 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때도 훨씬 이전에 뭐 2010년, 12년, 13년 이때 제가 분노가 많았던 시기였는데 그때 그 분노는 무엇이었을까? 약간 그런 고민을 했던 시기였고, 그거를 드로잉 작업을 했던 게 이제 거리의 무법자 작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고민이 사실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전시에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재구성해서 벽 드로잉으로 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작업은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이제 선형적인 구조의 작업은 사실 많이 없고, 제 작업이 돌림노래처럼 계속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 거리의 무법자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과 끝이 있어요. 마지막에 뭐 그 분노는 무엇이었을까 하고 이제 끝나와 버리거든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진 않기 때문에 그런 구조의 이제 이야기를 했고, 또 다른 거는 그 밑에 텍스트가 사실 있어요. 이제 지금까지는 언어화하지 못하는 그런 감정들을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해내고자 했기 때문에 텍스트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또 텍스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모르게 제 자신을 조금 어떤 틀에 가두려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작업을 내가 나는 선형적인 구조는 없었으니까 나는 이제 선형적 구조를 하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난 텍스트를 처음에 쓰지 않겠다고 했으니 그럼 나는 텍스트를 쓰면 안 되나? 사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제 스스로를 조금 이렇게 올가매는 게 있어서, 뭐 이런 거 해도 되지, 뭐 저런 것도 해도 되지, 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좀 선형적인 구조도 한번 해봤고 텍스트도 넣어보고, 사실 이번 작업, 그러니까 전시 보시면 컬러로 돼 있는 작업도 있어요. 그것도 이제 계속 흑백 작업만 하다 보니 좀
뭐 나는 컬러 넣으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컬러도 넣어보고 네, 그런 약간 제 틀을 좀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단계에서 나온 작업인 것 같아요. 예전에 영상 작업도 있으셨죠. 네네, 영상 작업도 한번 해보고. 이번에 안 하시고 계시긴 하지만요. 이게 다양한 형태로 지금 작업을 뻗어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만 이번 전시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건 사실은 만원경으로 작품을 보는 그런 작업이었거든요. 뭐 화장실 가는 그 난간에 서가지고 만원경으로 벽에 있는 작업이라던가 다른 여러 가지 작업들을 보게 된 작업인데 이런 그 작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황토색 테이프 같은 거 또 박스 테이프 딱 붙여가지고 했던 작업일 텐데 뭐 테이프의 의미가 있는 건지 아니면 왜 그렇게 만원경으로 보게 만들었는 건지 뭐 장소 특정성 있는 작업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신 건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작업과 테이프로 돼 있는 작업은 그 신음하는 배수관이라는 제목의 작업이에요. 테이프로 이제 배수관을 표현하고 사람들을 이제 작게 종이에 그려서 잘라서 거기에 붙였던 작업이고 그게 총 2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작업이 또 되게 작고 굉장히 멀리 있는 건 정말 작아요. 그래서 잘 보이지가 않았었거든요. 그 작업 같은 경우도 최신작이 아니고 굉장히 분노가 많았던 시절에 그렸던 작업이고 그 시기에 드로잉 작업뿐만 아니라 사실 만들기 작업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 만들기 작업을 했을 때에 이제 썼던 재료들이 좀 쓸모 없어 보이는 그러니까 뭔가의 그 자기 쓸모를 찾지 못하고 어디서나 존재할 수 있는 좀 그런 거를 제가 발견해서 작품의 재료로 썼던 거고 그거에 이제 하나였던 것이 이제 황토색 테이프를 그 당시에 썼었기 때문에 황토색 테이프 같은 경우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데 뭐 박스에 붙여지고 그거 떼지면은 뭐 떼지는 거지 그걸 누구나 소중하게 여기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런 거를 사용하면서 그 당시 표현하고 싶었던 그런 분노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엔 제가 정말 청년 세대였으니까 30대 그래서 30대 청년 세대들이 갖는 어떤 불안감이나 뭐 뭔가 이제 익숙한 거 하나 없는 상태에서 빨리 달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분노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신음하는 배수관이라는 작업으로 그런 재료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망원경 같은 경우도 그게 이제 망원경을 이제 보려면 이렇게 위치를 잘 찾아야 돼요. 위치를 잘 찾아서 그리고 안에 초점을 좀 맞춰야 되거든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좀 감정을 이제 보고자 하는 그런 어떤 관람객들의 행위를 통해서 그러니까 쉽게 잡혀지지 않고 모호한 그런 감정들을 좀 더 이제 나타내 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해서 망원경을 이번에 같이 설치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타인의 감정을 그린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타인을 보는 나의 감정을 그리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타인한테 얼마 정도의 거리감으로 들어가야 될 것인가. 맞아요. 너무 가까이 들어가도 문제가 있을 거고 너무 멀리면 또 그런 감정이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유리적 거리라고 보통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거리 부분에서 어떻게 그 타인의 어떤 감정의 거리들을 두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신 게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최대한 저의 감정을 배제하고 내 나름의 해석을 하지 않고 제 3자 입장에서 계속 보려고 하는 거를 계속 이제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잘 될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계속 그 지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작업 자체가 좀 약간 그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안부를 묻고 그 사람의 감정을 내가 좀 알아주고 안아주고 그런 하나의 어떤 행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뭔가를 궁금해하고 그 사람의 감정을 내가 포착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안부를 묻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고민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고민하면서 네 지금 시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타인과 네, 그 거리를 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설치하려는 그 공간을 좀 되도록 많이 가려고 하고 많은 시간대에 조금 들어가서 보면서 내가 처음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뭐 어떤 시간대는 햇빛이 어떻게 비친다라던가 어떤 공기의 흐름이나 비 올 때는 어떤 향기가 난다거나 이런 곳에는
이건 처음 했을 때 못 봤는데 이런 곳도 있네. 이런 구석구석에 좀 사람들이 잘 찾지 못하는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보고 거기에 어떻게 설치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해서 요번에도 이제 딱 들어가시면 쫄지마라는 작업과 또 그 위에 난간에 있는 작업들이 있어요. 그것도 그 공간에 거기에 이제 나무를 이제 미리 만들어서 그 센치를 다 재가지고 설치를 할 거를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작업들을 또 선정해서 붙여가지고 했던 그런 설치에 좀 관심이 좀 네네 맞아요 좀 마지막 마무리를 좀 잘하고 싶어요. 정말 너무 많이 궁금한 게 있는데 또 질문할 시간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을 하고 질문할 시간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으로 어떤 활동 계획이 있으세요?